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 수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아네모네 꽃을 그리면서 덩어리 잡는 법 그리고 배경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고 이 수술 그리는 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과 조금 연결지어서 이 꽃 수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꽃을 예쁘게 채색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 꽃수술을 잘못 그려서 망치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이번 시간은 이 꽃수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양한 모양의 꽃수술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수술들이 동글동글 모여 있고요. 줄기 형태로 된 이런 수술들 있죠. 그런 거. 동백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죠. 초반에 강의해드렸던 동백꽃 그리기 영상을 보시면 그때도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수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이런 수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수술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형태의 수술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수술 이런 것들이 없는 또 수술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단조로운 그런 형태의 수술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단면을 본 거예요. 옆면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이 부피가 납작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작은데 더 봉긋하게 솟은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일단 같은 형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지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보시면 해바라기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속할 수 있겠죠. 정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운데 이제 중심점이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나선형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이 정면 샷으로 봤을 때고,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도너츠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고, 자, 요렇게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다시 어두워지고, 요런 형태, 도너츠의 형태, 도너츠 또는 튜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 되는 거고, 이 위쪽 부분이 밝은 면이 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의 명암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려주실 때도 빛의 방향에 따라서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이런 것들을 작은 그림을 그릴 때도 좀 효율적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약간 옆길로 새서 그렇긴 한데, 이런 거를 사실 어릴 때 입시미술을 할 때 다 배워요. 입시미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빛과 그림자, 그리고 물체와 물체와의 관계들, 그 거리감, 공간감, 그리고 같은 말이겠지만 원근감, 그 다음에 색감, 그 다음에 그림의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시켜서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까지 입시 미술을 하면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주입식 교육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과정,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한 장의 그림을 그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주입식이었고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더 컸기 때문에, 왜냐면은 대학이라는 그런 목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었던 부분들도 있긴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디테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이 어떻게 디테일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디테일들에 영향을 주는지가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예쁘게 색칠하는 테크닉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덧붙여져야 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서 보시고, 어떤 사물과 뭐 자연물 이런 거를 바라보실 때도 이거의 기본이 뭘까,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뭐 그게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림을 하나 그릴 때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지루하지만 한 번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어봐 주셔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옆길로 좀 많이 샜는데요. 어쨌든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빛을 받게 되면 이런 느낌, 또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봉긋한 애들이 있다면 요 가운데 모양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밝고 중간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를 일단은 적용시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색칠을 하실 때도 어느 부분에 내가 채색을 들어가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틀 안에서 또 작은 그런 것들의 그림자들을 또 저희가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디테일이 더 살아날 테니까. 자, 여기 그 하나하나를 씨가 들어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모양은 좀 불규칙해서 조금 저기 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둡고 중간 밝고 요게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얘를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둡고 중간 톤, 밝은 톤이 있어요. 그러면 요 하나하나 이 아이들에도 중간 톤, 밝은 톤, 그 다음에 어두운 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를 딱 띄어서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뭐 마름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저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렇게 한번 떼볼게요. 이렇게 요게 이제 한 줄을 제가 요렇게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빛이 요렇게 오죠. 그러면 자, 이쪽 요렇게 라인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요 안에서도 어두운 부분, 밝은 중간 부분, 밝은 부분 있을 거고요. 또 요 안에서도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 있을 거예요. 그쵸? 요렇게 하나하나에 또 볼륨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볼륨감을 저희가 채색으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볼록볼록볼록볼록한 볼륨감, 요 안에서의 볼륨감. 그치만 이 볼륨감만 너무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볼륨의 그런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 밸런스 안에서 이 작은 볼륨들의 그런
어둠의 단계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일을 막 하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라는 그런 인지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전체가 되게 돋보이게 그리고 디테일한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하다 보니까 이 작은 거 안에 것도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했어 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거의 디테일을 또 살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안에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완성된 전체의 그림을 딱 봤더니 웬걸 이 하나하나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하나에 집중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붓터치들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잘 그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탁해져 있고 또 너무 이쪽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고 이 전체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전체적인 그런 형태, 분위기,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 위한 묘사가 중요한 거지, 이 하나하나는 이 전체를 보조해주기 위한 그런 역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몰두해서 그리다 보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는 굉장히 많은 절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절제력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에 조금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술을 그리면서 얘기는 드리는 거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거를 그림이 완성이 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다 보면 이 부분도 욕심이 나고 저 부분도 욕심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를 잘하게 되면 저것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내가 뭘 그리려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어떤 그런 느낌을 내가 표현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그 본질적인 거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림 중간중간마다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그림을 완성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을 많이 그려나가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고 터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아시죠? 너무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라고 또 너무 틀에 또 갇히지 마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뭘 그리려고 했더라, 내가 뭘 표현하려고 했더라,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그리는 중에 길을 잃으셨더라도 금방 다시 길을 찾으셔서 멋지게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딱 보니까 원기둥 생각나시죠? 원기둥. 요런 원기둥. 빛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제일 어두운 부분, 그리고 중간 톤, 밝은 톤, 그쵸? 빛의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두움 안에서의 밝은 역광 부분까지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랑 마찬가지죠. 하나하나의 줄기들이 모여서 큰 원통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큰 형태감이 우선이지, 이 하나하나의 이런 밝고 어두운 중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를 위해서는 또 하나하나의 명암도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전체를 보고 큰 덩어리감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잊지 말아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떨까요? 얘는 하나하나씩 뭉쳐 있어서 전체를 바로 생각해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요것도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빛이 여기서 들어오면 얘랑 똑같아요. 자, 요 세 가닥. 그러니까 얘를 거의 한 반으로 나눠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빛의 반대 방향 쪽에 있는 아이들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상, 느낌상 이쪽 부분에 있는 애들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하나하나 원기둥 느낌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점점 밝은 느낌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요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일단은 좀 볼게요. 자, 이 하나하나에서도 밝고 어두운 중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요거를 일단 요 정도만한 크기로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잘 보이게 좀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또는 규칙적으로 일단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조금 진한 보라색으로 이제 여기 있죠. 여기 그림자 부분 여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래쪽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빛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것만 해도 그냥 밋밋했던 게 일단 뭔가 그림자가 생겼네, 그림자가 있네, 그리고 입체감이 생겼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겠죠. 자, 여기서요 조금 더 진한 보라색, 거의 물 타지 않은 농도가 짙은 보라색을 요 사이사이에 넣어볼게요. 이 사이사이는 뭐냐면요, 요 알갱이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있으면, 이런 알갱이들이 뭉쳐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보시면 요 사이사이 이렇게 홈 파여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까맣잖아요. 이 틈새 부분들. 요거를 여기서 표현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조금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는 좀 덜 칠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만 잘 표현을 해주시면 수술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그려내실 수 있어요. 요렇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무 열심히 너무 정확하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 틈새를 그려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부자연스럽죠? 이런 선이, 그러니까 선으로 절대 그리면 안 돼요. 그림은 선으로 그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뭐 절대 안 된다기보다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선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선도요, 면을 칠하듯이 그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다는 느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틈새를 그려주라고 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냐면 이 부분을 그린다, 채워준다. 그래서 이 붓으로 선의 느낌으로 그려준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이런 선적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 틈새 부분 있죠? 꼭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요렇게 틈새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린 거하고 그죠? 차이가 있죠. 느낌적인 차이가 굉장해요. 여기도 이렇게. 그죠? 그 요것도 나는 면으로 채웠는데 선의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 칠했던데 이거 말랐어요. 칠하고 나서 말랐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또 똑같이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계속해서 겹칠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절대 선을 쓰지 마세요. 선의 느낌으로 쓰지 마시고 그린다는 느낌으로 선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또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요거 하나 떼놓고 볼까요? 밝은 보라색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제가 보라색으로 찍었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연한 색. 요거를 조금 중간색. 조금 연한, 요 색깔을 여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딱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중간 층이 생긴 거 보이시죠? 아주 조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중간 층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면을 계속해서 쪼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자, 옆에 요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뭔가 굉장히 면이 많이 쪼개져서 입체감이 더 돋보이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저희가 수술을 그릴 때 표현을 해주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만한 수술을 항상 그리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막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작은 수술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똑같이 보라색을 사용해 볼게요. 이게 지금 A4 용지여서 약간 물 조절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수술을 그려줘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라 생각을 하고 수술을 조금씩 채워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칠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아까 저희 요거 있죠? 이렇게 했던 요 부분을 지금 찍어 나가는 거예요. 물감이 마르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번질 수 있겠죠. 그럼 번지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또 터치를 넣을 수 있겠죠. 터치를 넣으실 때도 이런 것도 있지만 칠하고 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갈고리 모양을 걸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칠하고 저렇게 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일단은 뭔가 입체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컸던 것을 많이 생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축소되고 터치가 생략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요거는 요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수술을 채색을 하시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입체감 있게 잘 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수술부터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팝콘 모양 같죠? 자, 요런 수술을 그려놓고요.
약간 통통할 수도 있고 뭐 가늘 수도 있고 모양은 제각각 다 다르겠죠? 일단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거 하나 하고 하나는 제가 요번에 이제 달력에도 실려있는 꽃 중에서 이제 나리꽃이 있어요. 그 수술이 이제 요런 형태거든요. 요런 형태로 된, 일단 제가 임의로 조금 더 많이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막 꺾여 있진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조금 줄게요.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아네모네꽃 수술, 그거를 그려볼게요. 꽃술이 달려있는 그런 거였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요 주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수술을 그려 주실 때, 스케치할 때 요렇게 이 붓터치가 지나갈 방향 있죠. 나중에 할 때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은 붓터치의 방향대로 이렇게 연필 터치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옆에 달려있는 수술은 나중에 한꺼번에 저도 이제 그려줬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해보도록 하고, 이제, 밝고, 중간, 어둡고, 이 어두움에서 역광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제 요렇게가 될 거예요. 수술 안에서도. 물론 이 수술은 수술 자체가 까맣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밝고 어두움이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두움은 표현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둡고요. 요 나머지 여기 부분 있죠? 제가 색칠 안 한 부분, 연필로 색칠 안 한 부분이 이제 역광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조금 수술 자체의 줄기가 흰색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표시는 하지 않을 거지만 요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다. 그리고 제일 뒤에가 역광이다라는 거는 저희가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두고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작은 붓을 좀 사용을 할게요. 자, 얘는 여기가 하얀색이고요. 이 위에가 이제 동백꽃의 그 노란색이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레몬 옐로우 컬러를 묻혀서 옐로우 딥도 살짝 이렇게 같이 좀 해줄게요. 자, 여기 안에서도 밝고 어두움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씩 채워줍니다. 스케치는 했지만 일일이 하나씩 막 예쁘게 채우지 않아도 돼요. 옐로우 딥을 조금 더 묻혀서요. 아까 저희 요거 했던 방법 있죠? 그것처럼 어두운 부분 쪽에 한번 요렇게 조금 더 오렌지빛이 돌게끔 넣어줄 거예요. 붓터치들도 아시죠?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붓을 살짝 밀어 올리면 조금 길게도 나오고요. 옆으로 하면 좀 납작하게도 나오고 그냥 톡 치면은 작으면서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붓터치들을 이용해서 채색을 채우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붓터치로 그리는 느낌으로 채워주세요. 조금 더 연한 노란색으로 윗부분에는 이렇게 톡톡톡톡 넣어서 요 하나 안에서도 밝고 중간 어두움의 그런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뭐 위에 올라가도 상관없겠죠.
전체 중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얘를 보조해주는 역할로만 그냥 채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가 조금 더 진한 한 단계 색을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로우 시에나를 약간만 섞어주고요. 여기 톤을 살짝만 다운시킬 거예요. 옐로우 계열의 보색인 푸른 계열을 약간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섞어주셔도 돼요. 저는 울트라마린 아주 조금만 섞을 거예요. 이 섞는 양에 따라서도 색감이 많이 탁해지고 덜 탁해지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있죠?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 쪽 저희 아까 자 이렇게 틈새 부분 채색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작게 했을 때는 이런 느낌. 지금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어두운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다 채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얀 부분 군데군데 남아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리면서 굳이 다 덮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거 다 덮어버리면 되게 답답해져요. 그래서 다 덮지 마시고 주변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비리디언도 살짝 섞어서 약간의 그 녹색 느낌이지 녹색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어두운 부분을 체크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자 이야기 하면서 무게감 이야기 했었죠. 얘는 꽃 수술이에요. 가장 가벼운 아이거든요. 머그컵과 얘를 비교를 해보자면 머그컵은 무겁고 얘는 머그컵에 비해서 한없이 가벼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굳이 탁하게 색을 쓸 이유가 없겠죠. 붓터치도 둔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터치를 넣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진한 색깔, 아주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울트라마린하고 번트 시에나를 약간만 섞었어요. 섞어주실 때도 따로 섞는 게 아니라 베이스가 되는 이 노란색 위에서 섞어주셔야 돼요. 그런 틈새들을 채워줍니다. 자, 지금 거의 이쪽 부분은 밝은 부분이잖아요. 거의 손 안 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내가 더 분포를 해서 이 채색을 올려야 되는지 당연히 어두운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림에 있어서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디테일이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보색을 조금 적절하게 써줘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물을 일단 좀 깔고요. 노란색의 보색은 푸른빛이죠. 푸른빛. 제가 푸른빛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이유는 초록색 중에서도 푸른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울트라마린 컬러를 아주 조금 섞어서 이 노란색 부분 쪽에다가 같이 살짝 걸치면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요. 그러면 울트라마린 색깔이 아니라 그냥 푸른빛이 도는 어떤 색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제가 지금 방향을 요렇게 당겼죠. 역광 부분 앞에 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줬습니다. 아주 살짝. 자, 그리고 울트라마린 컬러를 조금 더 혼자 써가지고 조금 더 맑은 울트라마린 컬러를 좀 묻혀줄게요. 붓 끝에다가. 그래서 일단 한번 툭 떨어뜨려 주고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원리만 여러분들이 좀 익혀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꼭 이 색으로 해야 된다, 울트라마린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해준 거는 뭐냐면요. 어두운 부분에 어두운 느낌을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보색으로 처리를 해줘서 뭔가 상반되는 그 보색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시원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밝고 어둠에 의해서 입체감이 살짝 나타난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반드시 말리고 나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지금 물을 칠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종이가 젖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묘사를 한다든지 선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100%, 200% 번지기만 하고 색만 올라가고 탁해지고 디테일한 표현은 표현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를 완전히 식히고 난 다음에 얘를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일단은 울트라마린 하고요. 레드 브라운을 조금 섞어서 무채색을 좀 만들어 줄게요. 무채색을 만들어서 이 원기둥 자체, 작은 원기둥 자체에 이렇게 그림자를 먼저 좀 찾아줄게요. 그림자. 자, 여기서 물을 조금 더 타주시면 조금 더 연한 색감이 나올 거고요.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서 이 작은 원기둥. 이 작은 원기둥 안에서 어두운 부분만 채색을 해주고 이 밝은 부분을 좀 남겨주셔야 돼요. 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색필이 편하겠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예를 들어 이렇게 요 상태에서 좀 다른 색깔인데 일단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요 색으로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렇게 선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층이 나눠지죠. 이 보라 색깔 층, 그 다음에 요거 밝은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중간, 어두운 거, 중간, 밝은 요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면 쪼개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 작은 부분에서도요, 조금씩 나눠주시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명암 표현, 그 다음에 입체감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훨씬 더 그림이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죠. 저도 여기 스케치 사실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채색을 하면서 이런 관계들을 계속 따져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이세요? 요 앞에 줄기 하나, 그리고 이 뒤에 줄기 하나, 교차되는 부분에 이 밝은 부분을 남겨준 거. 이 수술의 꽃이 만약에 주황색이다 라고 하면 오렌지 컬러 같은 거를 살짝 곁들여서 안쪽 부분에 이렇게 색을 밀어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조금 더 밝은 색감 그런 걸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터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물기를 쫙 빼서 오렌지 컬러를 조금 섞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무채색을 만든 다음 한 번 더 여기 했던 방법으로 교차되는 부분에 교차되는 지점만
어떤 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만 잘 따져주면 그다음부터는 뭐 사실 이렇게 그려서 또 하나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나오는 거 표현해 줄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연하게 해서 또 뒤에 하나 해서 얘는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부분 진한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진한 색깔 아무거나 만드셔서 울트라마린하고 번트 엄버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제일 끝부분에 수술을 그려주는 거죠. 이것도 그냥 막 채우지 마시고 정말 수술이, 이런 잔잔한 수술이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물을 좀 타서 연하게 만들어서 요 안에서도 색 변화를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그림이 완성되어야 된다, 완성 단계이다 라고 할 때 한 번 더 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교차점 있죠. 눈에 제일 띄는 그런 교차점들, 그리고 이렇게 이 수술이 최종적으로 달려있는 이 끝부분 있죠. 요런 데다가 힘을 약간씩 주거나 좀 더 앞에 나와 있었으면 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힘을 조금씩 주시면 복잡한 가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줄 긋고 요렇게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렇게 한 거밖에 없는데 뭔가 많이 해 보이고 좀 더 많이 그린 것 같고 디테일한 그런 느낌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사이에 이제 요거 말랐으니까 얘도 같은 방법이에요. 자, 같은 색깔 사용할게요. 정말 이렇게 연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물의 양은 조금 확실히 줄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진한 부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릴 필요 없겠죠. 똑같이 다 그어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또 다 같은 색으로 하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작은 부분이어도 색을 조금씩 바꿔주시고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 수술이 풍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그림자가 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내려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시고요. 이제 여기는 뭐 꽃잎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꽃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얘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살짝 이 갈필 있죠, 갈필. 붓에는 물기가 전혀 없는데 색만 살짝 묻어 있을 때 이렇게 코튼지에다 긁어주시면 갈필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살짝 긁어주시면서 느낌을 표현을 해주시고, 좀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그죠? 이렇게 진한 컬러가 이렇게 보세요. 확 들어가주면,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확 살게 되는 거죠. 입체감이 확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동백의 그런 붉은 주변색 있죠. 붉은 색감들을 얘가 이제 다 말랐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런 부분에 밝은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살짝 물 깔아주시고 붉은색을 약간 묻혀서 이렇게 스며들게끔 주변 색들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또 같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은 절대 과하지 않게 칠할 것, 좀 부족한 느낌으로 칠해 주실 것. 그래서 마무리할 때 이런 주변 색들을 더 넣어서 그때 또 마무리를 더 해줄 수 있으니까
밝은 부분을 최대한 끝까지 잘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의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난주에 했던 요 수술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할 때 미리 그 역광색을 조금 넣어놨어요. 로우 시에나 이렇게 좀 넣어놓고요. 이런 진한 수술을 채색을 하실 때는 좀 미리 넣어놓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색이 조금 스며들 수 있게끔 색이 이렇게 머금고 있게끔.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블루 그레이라는 컬러거든요. 약간 하늘색 그런 느낌인데 울트라마린도 괜찮고 블루 그레이도 괜찮고 두 개 다 넣어볼게요. 이건 울트라마린.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과하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줄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위쪽에도 뭐 넣어줘도 상관없고요. 전체적으로 넣어도 뭐 상관없어요. 이런 밑색은 어차피 진한 색으로 덮일 것들의 밑색은 전체적으로 깔아주셔도 되는데 이제 어두운 부분 쪽에 갈수록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색을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도 이제 말라야 되거든요. 마르고 나서 이제 채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마른 상태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요 느낌 있죠? 요 느낌으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무채색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가장 쉬운 방법 그냥 울트라마린에다가 뭐 로우 시에나나 레드 브라운 같은 그냥 컬러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 옆에는 조금 연하게 이렇게 좀 풀어놔 주시면 돼요. 물 좀 타서. 자, 얘는 이제 수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저희가 이제 연필로 스케치를 해줬잖아요. 그 방향대로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밝은 부분 쪽으로 갈수록 밝게, 어두운 부분 쪽으로 갈수록은 어둡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붓이 조금 너무 탱탱한 것들 있죠. 너무 이렇게 땡땡한 거? 그런 것들은 이런 그 붓의 그런 붓이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이런 면의 느낌이 좀 잘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쯤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붓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쯤은. 그러면 이렇게 좀 면적이 끝이 뾰족하면서도 이렇게 면을 조금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쪽이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씩 더 겹쳐서 느낌을 내줄게요. 느낌. 여기 이 똑바로 이렇게 붙여서 안 그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느낌만 자연스럽게 내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조금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죠. 와우, 너무 징그럽죠. 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뭔지 저도 몰랐는데 이런 촘촘한 것들이 있는 것을 잘 못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많이 자세히 그리는 편인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수습을. 자, 요렇게 하고 아까 여기 했던 방법으로 요렇게 하얀 부분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두세요.
다 덮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다 덮어버리면 진하게 까맣게는 나올 수 있지만 이 씨앗 하나하나의 그런 입체감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리면서 요런 데를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를 좀 채운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축소시켜서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터치하듯 요런 식으로 요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이쪽으로 조금 더 터치의 비중을 그 다음에 색감의 비중을 여기다 좀 더 많이 두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좀 다시 색을 또 연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당연히 여기 있는 색으로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색을 만들어 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칠을 하시면서 부분도 봐주시지만 계속 전체, 눈은 전체를 봐주셔야 됩니다. 실눈도 감아서 어느 한 부분이 좀 너무 튀진 않는지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래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쓱 그냥 연한 색감으로 이렇게 쓱 덮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튀는 부분 있으면 살짝 덮어서 이제 조금 가라앉혀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펴주시는 깔아주시는 이 색감 너무 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농도 또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저희 처음에 역광 부분이라고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블루그레이 깔아놨었죠? 이 부분은 굳이 안 깔아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의 색감으로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이제 진한 색깔 무채색 요거 만들어서 이제 아래쪽 부분 이제 꽃이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자, 요 부분에 이제 그림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지금 터치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요. 자, 터치를 선을 넣으면서 터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요 세 번째 거 요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 물기를 조금 뺀 붓으로 색을 좀 연하게 만든 붓으로 이 주변만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얘 그림자 있을 거예요. 수술의 그림자. 얘가 좀 부피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자 넣어주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꽃 자체가 핑크 보라색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라색으로 그림자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요거 하나만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색깔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이렇게 수술들 저희 이제 이따가 위에 하나씩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술들에 그림자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의 양, 물감은 굉장히 적은데 물의 양은 지금 굉장히 넉넉한 편이거든요. 요런 정도의 물의 양으로 이렇게 채색을 그림자를 넣어 주셔야 서로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색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의 양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 놓고요. 또 여기서 바짝 말라야 돼요, 여러분들. 바짝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 주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포인트를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채색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날개에 돋쳐 있는 그 수술을 이제 올려줄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밑에 그림자를 그리긴 했는데 너무 여기에 또 개의치 마시고 일단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수술들 그려주세요. 이렇게 좀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뭐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어서 푸른빛을 더 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쁘게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툭툭 이렇게 원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수술들, 이런 진한 애들이랑 겹쳐지는 애들, 너무 또 연해지면 안 되니까 좀 더 진한 선에서 이렇게 겹치는 수술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깔 있죠? 진하게 꾸덕하게 물감을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더 넣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너무 이렇게 휑한 느낌이 들죠? 이제 요거 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좀 맞춰서 이런 식으로 터치만 조금 넣어주시면 여기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저희 처음에 채색했었던 그런 푸른빛이 그대로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시죠? 자, 조금만 힘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주변에 꽃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넣었던 그런 그 그림자 느낌들을 이런 수술 하나하나에도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특히 이쪽 부분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터치들을 좀 넣어서 수술 안에도 조금 밝고 어두움이 있구나, 수술 자체에도 그런 느낌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난 좀 더 여기가 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부분에 조금씩 더 터치를 돋보이게끔 톡톡톡톡 넣어주면 됩니다. 했던 데만 또 하지 않으면 돼요. 안 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톡톡 넣어주고, 밝은 부분들은 최대한 유지해주거나 쪼개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는 좀 밝게 놔둬야 되니까 많이 안 건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단 수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채색해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도 조금 내용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영상을 보시고 또 스스로 연습을 하시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쌓이면서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또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은 하루아침에 잘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그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안 되는 것들 자꾸 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또 전달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늘 배우는 자세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잘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두시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그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가시면서 즐겁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보고 싶어서 사실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하다 보면 슬럼프도 올 것이고 잘 안 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짜증도 날 거고요, 화도 날 거예요.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억지로 어떤 이런 그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또 억지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붓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요. 눈으로만 이렇게 좀 쭉 보세요. 그러고 어느 순간 또 붓을 다시 잡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놓지만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또 붓을 다시 잡고 예쁘게 또 즐겁게 그려 나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 다시 나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셔서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꽃 수술 하는 거 함께 그려봤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우리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이야기하듯이 하나씩 차근차근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